1957년 1월 충남 홍성의 외딴 마을인 대교리에서 일어났던 실제 이야기입니다. 바로 우리 어머님이 겪으신 실화 내용입니다. 그날은 아주 추운 밤이었습니다. 눈보라가 휘날리고 바람이 몹시 불다가 잠시 고요해진 상황에서 일어났습니다. 자정이 좀 넘어선 시각이었는데 당시 누나는 이제 100일을 갓 넘긴 갓난아이였습니다. 멀리 절에서 들려오던 무거운 종소리가 울려 퍼진 지 얼마 안 된 시간이었습니다. 조용한 정적을 깨고 갑자기 밖에서 개가 짖기 시작하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더 마구 악을 쓰고 짖어댔습니다. 더군다나 아이도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는데 잠시도 멈출 김이 없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호롱불 밑에서 바느질하던 손길을 멈추고 아이를 만져보니까 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운 게 아니겠습니까? 아이를 안고 젖을 물려봤으나 아이는 도통 먹지를 않고 악에 받쳐서 떼를 쓰고 있었습니다. 밖을 향해서 복실아 조용히 좀 해라라고 소리쳤으나 별 반응을 보이지 않고 더욱더 미친 듯이 짖어대기만 했습니다. 그때 바람소리인가 돌담에 스치는 소리인가 언뜻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처음에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들었습니다. 잘못 들었겠지. 바람소리라고 생각하고 신경을 안 썼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두 번째로 다시 들려왔습니다. 두 번째는 똑똑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는 정상적인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엄청나게 목이 쉰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음의 높낮이가 없는 같은 톤의 쉰 목소리였습니다. 두 번째도 이 목소리를 듣고 어머님은 스스로 아무 소리 아니라고 부인하셨다고 합니다. 아니겠지 하고 말이죠. 이렇게 자정이 넘은 시각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고 말입니다. 눈보라가 치고 눈이 정강이까지 수북히 쌓여서 도저히 사람이 다닐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자 돌연 두려움이 엄습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코를 골며 주무시는 아버지를 깨웠습니다. 하지만 낮에 막걸리로 이미 흠뻑 취하신 아버지는 무슨 일이냐고 하면서 그냥 다시 주무셨습니다. 끝끝내 아버지를 깨우시는 일을 포기하고는 용기를 내서 창호지를 덕지덕지 붙인 여닫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대문을 향해서 보니까 어떤 시커먼 여자가 서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머님은 이 밤늦은 시간에 누구세요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배가 고프다는 말을 하는 그 여자. 행색이 멀리서 봐도 너무 남루해 보였습니다. 그냥 배가 고픈 거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숨을 쉬고서 불덩이 같은 자식을 옆에 뉘고는 일어나셔서 부엌문을 열고 부엌에 들어가 아버지께 드릴 북엇국하고 김치찌개, 그리고 소담스러운 김치, 호박전하고 새우젓, 멸치볶은 걸 들고서는 한 상 차려서 조그만 마루에 올려두고 살인문을 향해서 가시는데, 그 여자에게 가까이 가보니까 행색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머리에는 낡은 두건을 묶어서 턱으로 내려 묶고 있었고, 손은 다 부르터서 붕대로 감았으나 쩍쩍 갈라져서 피가 비치기도 했습니다. 가까이 보니 입술도 부르터서 하얗게 보였습니다. 얼마나 굶었는지 눈도 쑥 들어가고 눈 언저리는 맞은 사람처럼 시푸르둥둥했습니다. 몸은 그야말로 너무도 깡말라서 도저히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해진 옷을 여러 겹 껴입어서 추위에 대처하고자 했으나 워낙 낡고 지저분하여 걸레같이 너덜너덜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시고 무척이나 처량하게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얼마나 추운데 많이 배고프죠 하면서 살인문을 삐그덕 열어주면서 따뜻한 방에 들어가서 밥을 먹고 가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아니라고 말하며 너무도 죄송한 얼굴을 했다고 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자고 재차 권유했으나 끝끝내 사양했습니다. 가까이에서 목소리를 들으니 정말이지 등골이 서늘하게 몹시도 기분 나쁜 쉰 목소리였습니다. 분명히 여자인데 오랜 방황 끝에 영혼이 고갈된 불쌍한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일단 마루에 걸터 앉아서 밥을 먹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개걸스럽게 먹는지 한동안 굶은 사람처럼, 그야말로 미친 사람처럼 퍼먹었다고 합니다. 수저와 젓가락은 아예 건들지 않고 맨손으로 말이죠. 붕대 감은 두 손으로 우걱우걱 꾸역꾸역 먹었습니다. 어머니는 속으로 혀를 쯧쯧하면서 얼마나 배고팠으면 하고 불쌍해했습니다. 그 여자가 순식간에 상을 비우자 상에는 온통 밥풀과 반찬들이 다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꺽 하면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더니 두 손을 들고 갑자기 큰 절을 했습니다. 그리곤 일어서더니 하며 뒤돌아서서 살인문으로 천천히 걸어가는데 한두 발짝을 더 움직이자 갑자기 스르륵 하며 연기처럼 사라지는 게 아닌가. 순간 그 모습을 보시고 어머님은 등줄기에서 전율을 느꼈습니다. 온몸에 쫙 힘이 빠지고 소름이 발끝에서부터 온몸으로 퍼지는 걸 느꼈습니다. 머리까지 쭈삣쭈삣 서는 걸 느끼면서 그 자리에서 철퍼덕 주저앉았습니다. 바로 그 여자는 귀신이었던 것이죠. 그것도 배가 고파서 얼어 죽은 귀신 같다고 느꼈습니다. 겨우 정신을 추스리자 방금 전까지 거의 아우성치던 개 짖는 소리도
아이의 자지러지는 울음소리도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상 천지가 조용해졌습니다. 조용한 공허함만이 흐르고 언제부터인지 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겨우 기력을 찾아서 일어나서 상을 치우려고 했는데 이게 또 웬 일이란 말입니까? 정신없던 상황은 온데간데 없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처음 상을 내온 상태에 그대로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전혀 흔들림 없이 상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상을 부엌으로 가져가서 슬며시 밥을 만져보니까 아까 전에 있었던 밥의 윤기는 사라지고 푸스스하고 쏟아져 내렸습니다. 이미 밥의 끈기는 전혀 없었으며 굵은 모래알을 담아놓은 것 같았습니다. 이미 누가 물기를 쫙 하고 빼먹은 것처럼 끈기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다른 음식도 모두 윤기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복실이에게 다 퍼주고는 방으로 다시 들어오니까 아이는 언제 아팠냐는 듯이 옹알거리면서 생글생글 웃고 있었습니다. 그 귀신이 떠남과 동시에 아이는 정상적으로 돌아온 것이었죠. 이 이야기는 어머니께서 자주 들려주시던 이야기로 누나 100일 때 있었던 실화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많은 세월이 지나서 누나가 대학교 다닐 때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대학 시절 누나는 국민대학교 산악회에 가입해서 눈이 녹기 시작하던 초봄에 북한산 인수봉 산악 등반을 하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서 밑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떨어지면서 중간에 무엇이라도 잡으려고 필사적으로 팔을 휘둘렀습니다. 그러던 중 가까스로 나뭇가지를 잡았고 그 나뭇가지를 잡고 기다리다가 동료가 던져준 밧줄에 의지해서 겨우 내려왔습니다. 다행히 떨어진 높이에 비해서 크게 다치지 않는 경상을 입었습니다. 겨우 팔꿈치와 무릎만 조금 까졌다 했습니다. 모두들 너무 놀래서 내려와 보니 천만다행으로 조금밖에 안 다쳐서 다들 한숨을 돌려 세웠죠. 그러면서 누나는 내게 이야기 한마디를 더 던졌습니다. 그때 떨어지기 바로 전에 귓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고 말입니다. 바람 빠지는 소리 같았는데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는 소리를 분명히 들었다고 말이죠. 그때 멈추지 않고 한 발만 더 갔어도 꺾어진 절벽 쪽으로 그냥 바로 떨어졌을 거라고 말입니다.